네, 한국을 찾은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외부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훈련했는데 가림막으로 막고 취재진 질문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양말과 운동복 차림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숙소 밖으로 나옵니다. 내 고향 축구단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잠자리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경직된 표정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어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오늘 숙소와 훈련장을 오갈 때도 선수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단 사이에선 북한 측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묵고 있는 선수단은 휴식 시간에도 객실에만 머물러 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숙소 인근 훈련장에선 체력 전술 훈련이 진행됐지만 가림막으로 주변을 막고 접근도 통제됐습니다. 내일은 아시아 축구연맹 공식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오후에는 15분 동안 공개 훈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선수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할지 훈련을 공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북한 매체는 오늘도 북한 선수단의 방남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어제 북한 스포츠 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선수들은 환영 인사나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지켰는데요. 이틀째인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시죠. 강남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렇게 응원단이 플래카드까지 들고 와서 엄청나게 환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착된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무표정했고 일부는 엷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건 아마 선수들끼리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보인 모습 같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웃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원삼 교수님, 보니까 이게 선수들이 훈련 앞두고는 경기장에서 몸 풀다가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선을 아주 분리를 철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장면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가림막도 다 쳐놨고요. 그다음에 그 남북팀이 같은 호텔에 원래 묵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팀의 쪽에서의 선수들 숙소를 다른 호텔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 동선을 따로 해서 만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거 뭐 북한 쪽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양측이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호텔을 따로 쓴다고 합니다. 언제쯤 마주치게 될지, 그러면은 이제 경기장에서 만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내 고향 여자축구단 감독도 아주 유명합니다. 리유일 감독인데요. 과거 이 발언이 아주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팀이니까 이제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이게 다 이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부르지 말아라, 제대로 된 국호를 불러라 이런 얘기인데요. 리유일 감독은 이번에도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원삼 교수님, 만약에 경기가 잘 풀려가지고 우리 한국 기자단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도 국호 가지고 좀 문제를 삼으려나요? 글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런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건 편의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름도 밖에 나가서 할 때는 그냥 영어로 공식적인 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북한이냐 남한이냐 또 물어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편의상 그냥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해서 그냥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정식 국호를 불러줘야 되지만 네. 일상적으로 이런 인터뷰 같은 데서
대해서는 그냥 우리도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걸 꼭 굳이 이제 북한이라고 안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알긴 하지만 뭐 우리도 입에 안 붙어서 잘 모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네요. 하려면 저도 봐야 돼요.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헷갈려요.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있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굳이 이렇게 이 스포츠 분야 특히 저 여자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그 어린 선수들한테까지 그렇게 그 어떤 사상적인 쇠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뭐 어른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한국에 온 날 김정은 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부는 AFC, 축구협회, 유관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번 대회가 국제 대회의 취지에 맞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군 사단장, 여단장 회의를 소집한 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남 화해 기류가 조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원삼 교수님, 굳이 저렇게 선수단이 내려온 날 회의를 소집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글쎄 이게 아마 미중 회담에 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것이 북한 문제도 토의를 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예. 대통령도 또 통화를 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저 토의가 잘 됐는지 이제 자신들도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 국경을 이제 강화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남한과의 어떤 화해 기류 이런 거하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철저히 이제 차단하고 또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이제 화해 기류가 그러니까 남한과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차단해서 이제 그 어떤 자신들만의 그 어떤 그 단합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만큼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을 거론했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의 회의 소집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을 보여주는 배우다. 네, 고 안성기 배우에 대한 댓글이셨고요. 안성기 배우는 수많은 작품과 검소함의 미담을 남기셨다. 역시 안성기 배우에 대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이제는 꽃길만 걷길. 네, 고 최진실 배우의 딸 최준희 씨의 결혼을 축하하는 댓글까지 주셨고요. 그래서 시계 받았냐 안 받았냐 간단한 질문을 왜 말을 못하냐.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 법한 댓글도 올라와 있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국민들의 일꾼을 검증이 필요한데 왜 대리전인가? 토론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더 토론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는요. 어제 우리나라 땅을 밟은 이 선수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잠자리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을 찾은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외부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무척이나 궁금해서요. 이분 모셨습니다. 북한 여자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제 옆에 김현송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먼저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표정을 잠깐 봤거든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떨렸어요. 떨렸어요. 네. 왜요? 전장에 예, 전쟁터에 지금 발을 딛는 그 순간을 상상했어요. 후배들이 전쟁터에 지금 나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다. 네. 선배 축구 선수로서. 예. 저 표정은 교육을 많이 받은 겁니까? 보통 예, 당연히요. 아주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요? 예. 어떻게요? 그 북한에서는 그 통제되잖아요. 통행의 금지가 있어서. 예. 근데 지금 해외 출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그 큰 행사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거는 국가의 그 임무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몇 달 전부터 그 지시는 물론이고 여기 나와서 이제 행동할 모든 규칙에 대해서 이제 교육받고 예. 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예전 기억을 조금 떠올리신다면 구체적으로 뭐 나가서 표정 웃지 말라, 눈빛은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세부터 행동, 걷는 것까지 다. 걷는 건 어떻게 해요? 예, 걷는 것도 예, 허리 꼿꼿이 펴야 되고 예. 버퍽 유지부터 예, 발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고 버퍽까지요? 걸을 때 예, 그런 것까지 다요. 그럼 지금 만약에 지금 저 아이스박스 들고 가는 선수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그 김현성 씨가 과거에 북한에서 경험했던 거는 뭐 보폭이나 시선, 쳐다보는 뭐 말투, 뭐 입모양 이런 것까지 다 고도의 교육을 받고 온 거다. 예, 시선도 함부로 예, 그러니까 간접적인 그 작은 미소라든가 시선도 이제 간접적인 접촉으로 이제 예, 저희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그런 접촉조차 다 통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그 저 선수들 말고요. 유니폼 입은 분들은 선수들은 아는데 약간 경원처럼 보이는 뭐 누군가가 보이부처럼 보이는 저 인물들의 역할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북한에서는 그 축구 선수, 여자 축구 선수나 그 어떤 선수라도 이렇게 그 경호를 받을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 감시하러 온 보위부 요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럼 보위부 요원들이 저렇게 정확히는 우리 매체를 경기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감시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 눈빛과 행동에서 이제 그 북한의 조국의 그 위엄과 이제 위상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 예. 거지 그 자기네만의 그 틀이 있잖아요. 그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함을 보일 때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코칭 스태프 거의 인원과 보위부 직원의 인원이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어디 거의- 다른 나라 갔을 때? 네, 항상. 제가 사실은 김현성 씨 모시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이건 오늘 모습이고 이것도 뭐 가림막 치고 극도의 훈련 모습도 다 비공개로 노출을 꺼렸는데 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저렇게 편안한 운동복 차림, 트레이닝 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운동화였고요. 그런데 저 인천공항을 했을 때 저는 축구 선수에게 하이힐이라는 건 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들으니까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하이힐을 신고 입국했어요. 저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사실 제가 이 하이힐을 신고 위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본인도 지금 힐을 신고 계세요? 예, 저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걷기가 힘들거든요. 예. 지금 엄청 많이 힘든 모습들인데요. 그 보통 신지 않아요. 저게 다 지금 이렇게 세계 이제 축구 선수로서 그 경기력도 있지만 예. 플러스 그 북한 체제 그 체제 선전요? 예, 그거 용어로 해서 이렇게 북한의 그 위상과 위엄의 그 규율적인 그 모습과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저 복장도 어쩌면 다 그 정해진 틀에 있는 선정된 복장입니다. 지금 저 보면 사실 오른손에 여권 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저것도 뭐 여러 계산된 의도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권.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드셔도 돼요 지금. 예, 감기 기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목감기가 와서.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여권을 물론 뭐 어디 공항 갈 때나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 뭐 누구나가 여권을 저렇게 손에 들지만 유독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권이 좀 눈에 보여서요. 조선민주주의 자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국민이다 그거랑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남한에서 이제 금강산을 갈 때는 그 통행증만 있으면 가잖아요. 한 나라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예. 근데 지금 저 여권을 보면서 저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올 때. 저 여권은 그러면 북한에서는 여기를 다른 나라로 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대국에 지금 왔다. 다른 나라 여기 남한에 왔다. 이거를 이제 과시하는
싸우러 왔다. 북한 여자축구 청소년 대표를 지내신 김현송 씨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저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아주 고도의 계산된, 훈련된, 교육된 느낌을 받았는데 만약에 저런 거를 아주 조금이라고 어겼을 때는 글쎄요, 뭐 지금 저희가 말을 언급하면서도 예전 생각이 나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는 것 같은데 좀 떨려요. 그렇죠. 긴장되시죠. 근데 어느 정도의 조치를 또 실제로 나라를 밖으로 왔다면 그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이곳에서도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럼요. 저녁마다 지금 총화를 질 겁니다. 총화요? 예, 생활총화. 생활총화라고 예. 하면?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잖아요, 일과를. 예. 그러면 저녁에 그 피곤하고 굉장히 압박감이 있을 거고 시달릴 것인데도 저녁마다 지금 생활총화를 또 당연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엄청 큰 잘못이 없었더라도 없어도 짓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당일. 앞으로 있을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비까지 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던 게 여자 축구는 북한 여성에게 본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여자 축구를 많이 경험하려고 하고 혹은 선수가 되려고 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 축구가 북한에 그 세계 나가면 세계 시장에서 이제 그 스포츠에서 경기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승부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하고 싶고 또 했을 때는 또 북한에서 가장 또 미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럼요, 경쟁력이 다른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비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그 평양 시민권은 물론 평양 거주권에서 이제 그 가족까지 다 평양으로 올릴 수 있고. 과거에 경험하셨던 거면 만약에 축구 잘해서요. 축구에서 이름만 날리면 예,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평양 시민권은 아무나 평양에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최고의 뭐 노동 당원이라든가 체육인 아파트 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흔히 있었던 그 포상이었고 그 외로 이제 평양 시민권 가족까지 평양으로 올리는 그런 포상까지 주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뭐 이번은 뭐 친선 경기의 느낌도 있고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경기를 한다면 이번에도 같은 잣대로서 성적이 잘 나오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네요. 여기는 적대국이니까 당연히.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기면 그런 겁니까? 남한과 일본은 이기면 그냥 여기는 그냥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보면 돼요. 잘 되면 정말 잘 되고 안 되면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기력을 좀 차원이 뛰어넘은 절실함과 거의 목숨 건 승부를 하는 게. 다쳐서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은 반대로요. 만약에 이번 8년 만에 방남을 해서 국제대회 출전했는데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어떤 불이익들이 예를 들면 있어요? 그냥 패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아우지로 갑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한데도요? 네. 이거는 이미 이제 국가 임무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패배하면은 정치범이 되거든요. 정치범이 되면 정치범이 가는 수용소로 가는 거죠. 뭐 그럼에도 이번 그 8년 만에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의 방남 혹은 방한을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스포츠 자체도 있지만 북한과의 교류 첫 신호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 나와서 또 특히 보완은 극도로 하고 있지만 저 선수들의 경기력도 꽤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아까 저 입국 장면과 훈련 장면 딱 나왔을 때 떨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후배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물론 뭐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또 사실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는 꽤 가깝죠. 뭐 가깝던 가깝고 또 멀다면 멀어서 멀고. 지금 이제 수원에 한 숙소에 있는데 사실은 보안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선배 여자 축구 선수로서 청소년 대표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꼭 왔으니까 꼭 이기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북한도 이기고 우리나라도 잘했으면 좋고 그죠? 근데 이분들은 꼭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절실함.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서 이분들한테는. 그렇죠. 진짜 아까 얘기했던 전쟁. 목숨을 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북한에서 여자축구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냈던 김현송 씨와 함께 이들의 입국이 갖는 그리고 어떤 교육들을 받고 오는지를 한번 생생한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